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나를 엄마라면 자녀에게 꼭 하는 말 22가지, 그 22가지 독서를 통해서 나를 엄마는 자녀에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그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은 딸 돈죄로 내가 벌 받는다. 너 가졌을 때 너희 할머니가 떼버리라고 울고불고 들어누웠는데 내가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너 낳고 내가 너희 할머니 말 안 듣고 불효해서 너 낳아서 벌 받는가 보다. 이건 거의 정서적 협박인데 자식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죄악시하는 거지. 존재 공격은 존재 자체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너는 나 없인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너가 엄마 버리고 네 혼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 보통 부모는 자기가 떠나더라도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이 세상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지만 나를 엄마는 나 없이 넌 절대 행복하지 마라 이거야. 엄마 없이도 자기 인생을 살며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에 죄책감과 불안을 심어서 자녀가 엄마 없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불안과 죄책감이 몰려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독립을 방해하는 거지. 넌 나랑 똑같아질 거야. 야, 너는 다를 것 같냐? 너 나랑 똑 닮았어. 어찌나 똑같은지 두고 봐라. 너 딱 나처럼 살 거니까. 너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지으면서 다르게 살고자 하는 탈출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이지. 운명적 동일시야. 자신의 실패를 자녀에게 덮어 씌워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이야. 걱정해주는 척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방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 없이 컸고 이혼해서 자기 상처가 크다고 해봐. 야, 너 아빠 없이 커서 엄마처럼 살까봐 하는 짓 보면 걱정돼 죽겠어. 아빠 없다고 아무 남자나 막 만나지 말고. 이런 말을 자기가 불안할 때마다 아주 진저리나게 반복한다고. 이게 걱정해주는 말 같지만 이면에는 계속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되는 거지. 과거 일은 다 잊자. 자식이 죽기 살기로 살아보려고 독립하려고 할 때는 딱 이렇게 말해요. 야,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래? 오늘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이미 다 지난 거 그만 잊자. 그때 엄마도 어리고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너가 좀 이해해줘. 그만 용서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 아니, 나는 한 번도 엄마랑 친하게 지낸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엄마 맞추느라 내가 없었다고. 나는 지금이 좋아. 독립해서 거리 두고 살고 싶어. 제발 나는 지금이 좋다니까?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식의 욕구는 솔직히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다시 붙어서 예전처럼 내 수발 들게 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상처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과거에 매달려 사는 인간들 진짜 한심해. 이러면서 자기가 준 상처 지금 여기서 싹 다 정리하고 다 잊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이 순간조차도 진정한 사과나 자녀 아픔에 대한 이해, 배려는 없어요. 자녀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복 과정 따위야 귀찮다 이거야. 지금 딱 용서하고 끝내자 이런 이기적인 심보. 엄마가 이 모양이니까 자녀가 살아보려고 거리 두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위 사람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연락해서 연결되려고 괴롭힙니다. 진짜 자식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우선인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 잘 안 나는데 대충 뭉뚱그려 사과인 양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녀에게 이해와 용서를 강요합니다. 이걸 보고 자녀는 와 진짜 이 순간조차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자녀가 싫다는데도 자기 욕망이 먼저라 끈질기게 자녀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족이며 자식 사랑인 양 합리화하죠. 그냥 착취하려고 하는 거면서. 내가 너 낳은 거 진짜 후회된다. 나도 다시 돌아가면 너 안 낳을 거야. 낳질 말았어야 되는데. 솔직히 너 임신했을 때 다들 지우라고 했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조건 없는 사랑과 완전 반대. 이런 말 들으면 자녀는 내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낳은 사람이 저런 마음인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의문을 품게 돼요. 엄청나게 존재감에 타격을 입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어렵다? 모아놓은 돈 있냐? 대출 받아서라도 좀 도와줘라. 나르 부모는 자기들이 힘들 때 자녀 보고 모아놓은 돈 다 투입하고 대출 받아서라도 도우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는 잘못했다가 자녀 인생까지 망할까봐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나르 부모는 자기들이 먼저기 때문에 자녀 인생에 말려들어서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도 일단 다 투입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나도 미래가 있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 이러면
가족을 배신한 쓰레기 취급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X, 지밖에 모르는 X, 너만 살면 다냐?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요. 울고불고 약한 척 했다가 폭력적으로 굴다가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별짓을 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너 위해서 내 인생 희생했어. 내가 너 낳는다고 부모도 의절하고 네 아빠 같은 인간 참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 희생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요구한다. 자기가 한 선택이었으면서도 전부 자녀를 위한 거였다고 합리화하면서 자녀 탓을 하고 자녀에게 인정을 쥐어짜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희생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식을 빚쟁이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 와서 엄마는 엄마 인생 살으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표면적으로는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책감 조종 기술. 이건 역할 전도라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떠넘기는 거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부채감 들죠. 빚쟁이가 된 것 같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가 엄마를 돌봐야 돼 라는 부당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꼬아듣냐? 얘가 조언을 받아들이질 못해. 고집은 어찌나 센지. 어휴, 속 터져. 이 말 뒤에는 항상 잔소리 폭격. 사랑이 아니라 통제를 포장한 말이거든. 도구적 비난이라고 하는데 비난을 조언처럼 포장해서 아이가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나는 널 위해서 조언해 주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내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너가 못된 애다, 나쁜 애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나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엄마한테 넌 언제나 미성숙하고 무지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설정이 딱 되어 있어. 의견을 말해도 무시 플러스 깔아뭉개기 콤보 시전. 이건 심리적 미성숙 유도야. 나르는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잘못을 인식하고 거리를 둘까봐 늘 자녀를 무력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너는 실패작이야. 내 인생이 5점이야. 네 멋대로 하더니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뭘 해도 끝엔 역시 넌 그럴 줄 알았어. 칭찬하는 일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기대 이하라는 낙인을 팍 찍어. 자녀가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반복적으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어적 학대를 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항상 엄마 기준에 모자란 인간이라는 무력감이 자리 잡게 돼. 부모가 나라는 자기 개념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회복하려고 해. 그걸 회복하려면 자기 개념을 손상시킨 부모에게 인정받아야만 회복될 것 같다는 무의식적 동기에 이끌려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게 되는 거지. 너 진짜 못돼 처먹었다. 너 하는 짓이 네 애비 그대로 쏙 빼닮았어. 처져 못돼 처먹어가지고 말귀 못 알아쳐먹고 고집 센 것도 똑같아. 어휴 징글징글해. 엄마가 자기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자녀 인격까지 송두리째 비난하는 거.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말을 쓰는 거지. 이건 정체성 공격이야.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야. 나를 낳은 부모에게 들으니 더 치명적이지. 정체성 공격을 당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르 부모라면 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돼서 자기 혐오가 심해진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이냐며 2차 가해야 한다. 야, 사람들이 뒤에서 너 욕하는 거 모르지? 야, 너는 네가 옳은 줄 알지? 사람들이 뒤에서 너 뭐라고 그런 줄 아냐?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저저 표정 봐, 저 독한 년. 이런 말 들으면 세상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 엄마가 지가 세상의 대표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너를 고립시키는 거지. 이건 외부 비난 투사야. 사실은 자기 불만이면서 그걸 사회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녀의 사회성마저 자르려는 행동이야. 나르는 자녀가 상처받든 말든 사회성이 말살되든 말든 자기가 옳고 자기 뜻대로 자녀를 조종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저런다. 그리고 네가 사회를 모르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다. 내가 예방주사 놔주는 거다. 이딴 헛소리 하면서 합리화하지. 다 너 탓이야. 네 걱정 때문에 엄마가 제명에 못 살아. 너만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았어. 뭔가 안 풀리면 일단 네 탓.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 다 너 때문이야. 투사라고 하죠. 자기 내면의 문제를 자녀에게 떠넘겨서 책임 회피하는 거지. 이런 거 당하다 보면 진짜 자식은 자신이 문제여서 엄마가 힘든 거라고 믿게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때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나 자는데 갑자기 발로 밟았잖아. 그때 너무 무서웠어.
난 지금도 자기 전에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아직도 자려고 누면 심장이 뚜근거린다니까? 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날 어떻게 할까봐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 너는 옛날부터 과장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냐? 너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걸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핑계대면서 도망이나 치고, 너도 키우기 진짜 힘든 애야.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무슨 일이든 반성을 절대 안 해. 미안하다고 안 하거나 대충 기억 안 나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 의도와는 다르지만 미안하다식. 오히려 네가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하다니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나르는 자기 잘못을 절대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아. 그건 자아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자식을 틀린 인간, 잘못된 인간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정당해야 되거든.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과 가지 말고 엄마가 말하는 이 과를 가라고. 여기 가야 돼. 너 네 멋대로 하기만 해봐. 네 멋대로 하면 너 호적에서 판다. 그런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근데 나르 엄마의 이 말 뒤에는 항상 처벌과 조건부 인정이 숨어 있어. 조건부 인정은 아이가 자기 모습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고 학습되는 거지.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냐? 야, 네 성격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너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천하게 입고 다니지 좀 마. 남자애 미쳤냐? 야, 착각하지 마. 사람들이 너 안 좋아해. 자존감을 뿌리부터 부셔버리는 말이죠. 넌 기본값이 비호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이건 대인관계 불신주의비야. 세상은 널 싫어해 라는 전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 불안 때문에 자녀가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네가 그렇게 너만 알고 이기적일 줄은 몰랐다. 하도 시달리니까 한국에 있으면 절대 독립 못할 것 같아서 공부나 취업으로 외국으로 좀 나가서 거리 두려고 할 때, 엄마 나 어학연수나 유학을 좀 가보려고. 외국이 얼마나 위험한데 걱정돼서 안 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외국이야. 가족들 걱정하는 거 생각은 안 하고 네 멋대로만 할래? 한국에서도 다 잘할 수 있어. 핑계대지 마. 자식이 자기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하면 바로 이기적이고 지만 하는 인간으로 몰아가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면 배은망덕한 인간 취급하는 거지. 이건 정체성 왜곡인데 아이가 정상적인 욕구, 독립이나 자율성을 갖는 걸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이야. 야, 다른 집 딸들은, 야, 엄마 친구 딸 중에 너같이 구는 애가 없어. 걔네들은 엄마한테 얼마나 살갑게 구는 줄 아냐? 비교 스킬. 나르가 비교를 안 하면 나르가 아니지. 비교 대상은 늘 어딘가 있는 엄청 착하고 순하고 똑똑한 애.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유발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존재를 끌어와서 압박하는 거. 야, 네가 엄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여자 혼자 밖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뉴스에서 사건 사고 안 봤냐? 일 생기면 네가 어쩌려고 그래?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시집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아. 허튼 짓 좀 말고. 자녀가 완전 독립하려고 할 때마다 공포 마케팅 들어간다. 공포 기반 결속으로 자녀가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게끔 해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전략이야. 인간관계 불신 심기. 야, 남자들이 지금 너한테 잘해주는 거? 너 같은 애 가지고 놀기 딱 좋거든. 친구고 남자고 믿지 마. 너같이 모자라 보이면 이용당하기 딱 좋아. 야, 가족 빼고 믿지 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엄마만이 너한테 유일한 존재처럼 만들려고 한다. 사회적 고립 유도학이지. 독립적 인간관계 대신 부모 자녀 간 유착을 고착시키는 심리적 조작이야.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생하거나 착취하거나 붙어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야. 너는 평생 나한테 못 갚아. 나는 너만 보고 살았어. 너 키우느라 젊은 시절 다 보내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너가 내 마음을 알아? 사랑도 양육도 빚으로 계산하고 평생 마음의 빚을 지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건 감정적 채무관계야. 나르 엄마는 자식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던져주곤 자기가 꼭 원하는 걸 자식에게 사채이자 붙여서 받아내려고 한다. 나르 엄마와는 결국 어떻게든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그래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라도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낳은 엄마가 틀렸다고, 이상하다고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그 마음은 이해해요. 나르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당했다고 봐야 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나쁜 딸, 아들인가? 내가 더 잘했다면 괜찮았을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아주 간단해요.
사랑은 통제하거나 죄책감을 심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의 인정과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아야 돼. 이게 가장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좌절스럽고 화나고 무너지는 감정은 모두 정상이야. 또 거리를 두는 걸 죄책감 대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히 나를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내 감정,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이해받는 경험이 치유의 첫걸음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